뉴트라이트가 굉장히 어려움이 빠졌었죠. 그래서 1958년도, 그러니까 59년도에 정확하게 이제 아메이가 태동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뉴트라이트의 플랜에서 보다 발전된 플랜으로 해서 아메이가 세 가지 변화를 좀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보상 플랜을 개선하는 겁니다. 기존의 뉴트라이트 보상 플랜은 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그러니까 패스스루 방식이 뭐냐면 내 파트너가 더 많은 PB를 올리면 그 지분에 따라서 더 많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역전이 더 가능한 방식이 패스스루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핀 레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실버 프로듀서, 골드 프로듀서, 플래티늄, 그리고 사파이어, 에메랄드라는 드디어 이 핀 레벨이 도입되면서 아메이가 드디어 보상과 인정이라는 두 개 축으로 이런 세제 마케팅 플랜이 운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각 레벨별로 핀별로 인정식을 추가하면서 우리가 SP 인정식, 플래티늄 인정식, 에메랄드 인정식, 다이아몬드 인정식 같은 이런 인정식을 또 추가하게 됐는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치와 데이 두 창업자님이 뉴트라이트 AU셨기 때문에 이 아메이를 만드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뉴트라이트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런 세 가지 개선 플랜을 내면서 아메이가 이렇게 태동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3년 입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우리 사업의 초석 그리고 바이블과 같은 게 바로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라고 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아메이 하면 3P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첫 번째 P는 피플,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 두 번째 P는 프로덕트, 우리 너무 좋은 제품들 있죠. 그다음 세 번째 P는 플랜. 이 아메이 플랜이야말로 굉장히 아메이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근데 두 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아까 그 리치와 제이가 다시 그 아메이를 처음에 만들면서 그 인정식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상뿐만 아니라 인정. 그래서 이 보상과 인정이라는 두 개 축으로 구성된 게 바로 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프로그램은 잠깐 살펴보면요. 인정 프로그램은 브론즈가 추가되면서 총 23단계의 핀이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은 크게 6가지 보너스로 구성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리더님들에게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리더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리더님들 이 책자를 보면 PFPF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PF가 뭐냐면 퍼포먼스 피스칼 이어의 약자로 해서 이 회계노도를 뜻합니다. 아메이 회계노도는 독특하게 9월부터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PF26 하면 2026 회계연도, 즉 25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제품마다 이 PB하고 BB가 있는 거 아시죠? 이 PB는 판매 점수치,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에 따라 자격과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게 PB고요. 그리고 BB는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에서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PB하고 BB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WX를 보면요. WX 가격은 91,000원인데 거기에는 PB는 46,460 PB고요. BB는 82,700 BB입니다. 그래서 이 PB하고 BB를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PBBB 비율을 저희가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데 현재 수익성 지수는 1대 1.78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가와 연동돼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2003년도 때는 1대 1.17이었어요. 근데 그게 물가와 연동돼서 1대 1.78, 현재는 1대 1.17 1대 1.78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은 크게 소매 활동과 후원 활동, 즉 제품 전달과 후원이라고 했는데 제품 전달이 바로 소매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후원 활동은 새로운 이제 신규 회원을 또 이렇게 유치하는 거를 후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후원의 종류와 후원성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후원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후원. 이거는 전체 리더님들의 99.9%가 이 직접 후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내가
내가 아는 파트너를 후원한다. 신규를 유치해서 내 다운라인으로 이렇게 만약에 연결을 한다. 그거를 직접 후원이라고 하고요. 국제후원과 대리후원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희 이모가 미국 LA 살아요. 근데 제가 여름에 잠깐 이모네 집에 휴가를 갔는데 이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메이 하면 정말 깜이야, 깜. 그래서 이모가 저를 아메이 사업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모가 LA 있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이모가 저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서울에 있는 A그룹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D그룹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D그룹이 저를 케어하면서 이모를 국제후원자로 놓고 저를 대신 케어하기 때문에 D그룹의 스폰서가 저의 대리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아메를 처음 연결해 준 분은 누구죠? 네, 이모입니다. 미국 LA 사는. 그래서 이 국제후원은 굉장히 좀 특이한 이 제도인데 저한테 기른 정, 저를 태어나게 해주는 진짜 엄마는 이모, 미국 LA에 있는 이모고요. 그러면 저를 키워주는 엄마, 기른정이죠. 기른정은 엄마는 바로 대리 스폰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 비율이 있는데 이건 3%부터 22%까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네, 안매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암의 용어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프론트 라인은 뭐냐면 내 퍼스널 라인들, 내 바로 F1이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 라인들을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그가 있어요. 제가 1번 레그, 2번 레그, 3번 레그 이렇게 부르는데 1번 레그 같은 경우는 그 레그에 뎁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를 레그,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레그고요. 그리고 저희가 윕스하고 뎁스, 폭과 깊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건데 이 폭은 뭐냐면 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옆으로. 예, 레그를 옆으로 이제 펼치는 거. 뎁스는 밑으로 계속 내 파트너들을 후원을 하는 개념을 뎁스라고 합니다. 이 윕스하고 뎁스는 굉장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저도 제가 암에 23년 근무하고 있는데 23년 전 처음 리더님들, 다양한 리더님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리더님들의 철학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옆으로 하는 폭, 윕스는 뭐냐면 이제 영어에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 기본 개념에서 윕스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은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피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뎁스 비즈니스는 뭐냐면 이 안정성. 아무래도 밑으로 이제 뿌리가 깊다 보니까 안정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우리 비즈니스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뭔가 한쪽을 편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균형 있게 가는 게 우리 비즈니스를 가장 안정되게끔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균형 잡힌 예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예를 봤는데 뭐 한쪽만 이렇게 뎁스가 깊다든지 이러면 좀 균형이 좋지 않고요. 골고루 퍼졌다. 그랬을 때는 좀 균형 잡힌 비즈니스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는 아닌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입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너스를 드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희가, 최초에 이제 브론즈 빌더가 이제 최초의 핀인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브론즈 빌더가 되기 바로 전 단계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9%, 333, 3%, 3%, 3%가 세레그, 9%인 경우에 저희가 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대상 조건에 있는 것처럼 직전 회계연도 15% 미만 달성자, 그리고 최초 달성한 경우에는 최초 달성을 포함해서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저희 한국 아메이만의 독특한 또 나름대로 제도가 있는데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베이직 키트, 하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어드밴스 키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키트는 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가장 베이직한 제품 이 7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제품은 9가지 종류, 9가지 종류로 돼 있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월 달성을 만약에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달에 달성한 2월에 바로 바우처가 나옵니다. 이 바우처가 나오는데 이 바우처는 리더님들께서 주문을 하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더블엑스안을 주문한다. 그랬을 때 이 바우처하고 같이 주문해야지 더블엑스와 같이 이제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게 30일 동안밖에 유통기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0일 안에 반드시 요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꼭 주문하실 때 요거를 꼭 잊지 마시고 이 바우처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브론즈 빌더입니다. 브론즈 빌더는 어떻게 보면 SP로 가는 이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은 2015 회계연도 이후에 골드 프로듀서 미만 달성자 그리고 본인 15% 이상이고 하위에 6% 이상 세리그가 있는 경우에 이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핀이 없었었는데 아미 비즈니스의 최초의 핀이 브론즈 빌더고 요거는 핀이 또 나가죠. 그리고 또 저희 이 브론즈 빌더 같은 경우는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30만 원씩 드리고 18개월 동안 최대 12번까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론즈 빌더가 나오기 전에 가장 최초의 피는 실버 프로듀서, 바로 SP라고 하는데 리더님들은 또 이제 사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스타팅 포인트, 바로 시작점이다. 이제 우리 비즈니스 시작됐구나라고 해서 SP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SP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리더님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큐를 만들었다는 게 SP 이 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SP의 큐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조건은 1개월간 개인 그룹 PB가 1000만 PB 이상인 경우 이게 아마 대부분의 이제 SP에 해당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볼륨으로 갖다 그래서 QV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1000만 PB를 했고 내가 사이드로 400만 한 경우 한 그룹 독립에 400만 그래서 이걸 Q1이라고 하고요. 요게 전체 Q의 20%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PB는 없지만 천만 PB인 그룹이 두 그룹 이상을 후원한 경우에는 요거를 Q2 타입이라고 해서 또 요것도 SP의 Q 조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천만 PB가 전체 Q의 70%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한국 돈이 400만이 한 20% 정도 되고요. 마지막 이 두 레그 이상 독립 이런 경우는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이상 분들이 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큐의 10%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건조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 비즈니스는 뭔가 실적만 그냥 올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 중에 이제 제이밴드 창업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으로 핀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핀을 가지만 이 회사는 얼마나 건전하게 갔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USP나 UGP, UPT를 갈 때 사전 자격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다운라인 수, 월간 주문 ABO 수, 개인 구매 PB, 전업 보너스 퍼센티지 변동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 네 가지 항목이 걸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저희가 회사에서 오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가르쳐 주면 요것도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숫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면 누구나 다 성취가 가능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규 SP 같은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야지만 SP 인정이 됩니다. 즉, 뭐 등록하고 다음 달에 SP가 됐다. 그러면 신규 SP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가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이 될 경우에는 즉시 리더님들께서 지금 ABC에 있는 우리 비즈니스 컨설턴트나 우리 본사에 있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요게 합당하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회사에서 그런 조건을 봐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로 탑업.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프로 탑업. 이거는 아메이 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PB를 꺼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00만 PB를 가야 되는데 5%가 부족해. 그러면 PB가 얼마죠? 950만 PB인 경우에 5% 탑업이 됩니다. 1000만을 맞춰주고 50만을 꺼주고 그리고 이거에 마이너스 50만 PB로 출발해갖고 이 마이너스 50만을 갚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그룹 독립하고 400만, 그러니까 380만인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고, 루비는 2천만 PB라고 하는데, 여기에 5%니까 1,900만. 그리고 두 그룹 독립에 400만에 5%. 그러니까 두 그룹 독립하고 380만인 경우에도 탑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영업부 있을 때,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SP를 가시는데 탑업으로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마감을 안 하신 거예요. 950만 해가지고. 스폰서님이 950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유자격 SP 이상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P 자격 심사를 통과를 못했다. 그랬을 경우는 유자격 SP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탑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탑업은 유자격 SP 이상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굉장히 좋은 제도 있죠. 3개월 반품 제도. 너무 좋잖아요. 이 3개월 반품 제도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2월이잖아요. 지난 1월 달에 내가 1000만 PB를 했어요. 그럼 반품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PB를 어렵게 맞췄는데 이게 깨질까 노심초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은행이 또 꺼줍니다. 이걸 반품타법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0%까지 꺼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1000만 PB를 했는데 이번 달 100만 PB 반품이 있어서 900만 원으로 깨질 위기가 있으면 회사가 그걸 메꿔줘요. 100만 PB를. 그러면 2월 달에 반품했을 경우는 3월 달에 마이너스 100만 PB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가 한 그룹 독립에 400만. 그때는 10%면 360만이 되겠죠. 두 그룹 독립에 400만. 요게 10%니까 360만이 되고. 근데 2천만 루비 같은 경우는 10%면 200만 PB잖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900만까지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메은행이 허락하는 한도가 있어요. 연간 종합을 해가지고 600만 PB까지만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16년 정도도 그 영업부에 있다가 지금 7년 만에 다시 이제 영업부로 다시 귀환을 했거든요. 제가 16년 영업부에 있으면서 600만 PB 넘는 분은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네, 많이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 봤습니다. 단 한 사람. 그만큼 600만 PB 아메은행 이 한도로 다 채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버 프로세서 다음이 뭐죠? GP, 골드 프로세서입니다. 유자격 실버 프로세서 조건을 1개월 이내 3개월 달성한 경우 골드 프로세서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자격 실버 프로세서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있죠. QV, Q1, Q2.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이제 조건 만족하면 돼요. 24년 11월 볼게요. Q를 마감했어요. SPQ를. 그러면 1년 안에 3개월인데 1년 안에 3개월이니까 10월 달까지죠. 10월 달까지는 세 번이 다 안 되잖아요. 보면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25년 1월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Q인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이니까 요때 안에 세 번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경우 26년도 1월 1일부 GP가 됩니다. 다음은 플래툰입니다. 예, 플래툰임 하면 우리가 리더님이라고 이제 호칭은 붙으면서 이제 리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플래티넘 세미나도 지금 플래티넘 포럼, 뉴 플래티넘 포럼이 부활됐잖아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제 워커 로테를 진행되는데 뉴 플래티넘이 되려는 조건이 있어요. 12개월 내 SP 유저 경고를 6개월 달성해야 됩니다. 그 중에 3개월은 연속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Q를. 왜 3개월이 연속일까요? 리더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3개월이 연속일까? 만약 이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플래티넘 가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자 9월 달에 1000만 했어. 10월 달에 PB가 있는데 PB를 주문 안 해. 이걸 다 모아가지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9월 11월 했고 퐁당 하면 당연히 플래티넘이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연속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우리 본사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 동료도 퐁당퐁당 그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우리 비즈니스는 퐁당퐁당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연속으로 가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연속 조항이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다음에 USB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할 때는 이 3개월 연속 조항이 해당이 안 돼요. 네, 그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 갈 때는 1년 동안 롤링이라고 해가지고 플래티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일부 플래티넘, 12월 일부 플래티넘이 되는데 우리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3월 일부 제일 빨라요. 3월 일부 에메랄드, 3월 일부 다이아몬드인데 요거는 이제 플래티넘은 롤링이 되기 때문에 첫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연도 내에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다만 유지를 하는 플래티넘 이제부터 유지를 할 때는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게 USP, 뉴 플래티넘 되고 그 다음에 유지할 때 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사례를 볼게요. 나결따님이
10월 달에 22기 회견도 10월 달에 SP를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1년이면 9월 달까지죠. 근데 6번이 안 되네. 그러면 첫 번째 SP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SP는 12월이에요. 12월부터 1년이면 11월까지인데 요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6번이 안 됐으니까. 근데 2월 달에 Q를 했어요. 그래서 GP는 됐어요. 2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Q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보면 6번을 했고 그중에 8월, 9월, 10월 달이 연속으로 3개월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월 일부 플래티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2월 일부 플래티넘 돼갖고 워커힐에 딱 초대를 받았어. 근데 요게 이제 봤을 때는 내가 플래티넘 조건은 지금 보면 이제 2월부터 8월 달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나결단님 같은 경우는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1월 달 하면 그 회계연도에 Q가 4번인 거예요. 나머지 2번을 더하면 자격이 유지가 되면서 25년도도 플래티넘 조건이 다시 또 유지가 연장이 됩니다. 이런 자격 유지 조건은 이렇게 걸쳐서 갈 때는 요거를 이 회계연도 개념을 다시 잘라가지고 6번이 같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비입니다. 루비는 1개월간 개인 그룹 PB를 2천만 PB 이상 달성한,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유자격 플래티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루비 같은 경우는 이 루비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루비 볼륨은 뭐냐면 내 이게 볼륨을 쫙 봤을 때 유자격 PT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볼륨이. 이 PT가 있다가 그 PT가 그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700만에서 멈췄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렉은 GP인데 750만. 그다음 세 번째 렉은 SP인데 650만이에요. 그 이걸 합치면 2100만이잖아요. 그러면 루비 조건이 됐잖아요. 근데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자극 PT 볼륨은 제외가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00만 루비 볼륨이에요. 2000만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루비가 안 됩니다. 즉 루비 볼륨으로 2000만이 되면 루비 보너스라는 걸 드립니다. 루비 보너스를 드리고 우리가 리더님들 그 실제로 이제 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그 토요일 날 랠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일필 랠리 같은 데 하면 자 루비 대표님 나오세요 그러면 2천만만 해도 나가잖아요. 그건 이제 루비 보너스를 받는 2천만 루비고요. 실제 유자격 플래티넘이 돼야지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루비 인정을 받아요. 루비는 플래티넘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워커힐에서 우리가 뉴핀 이제 뉴 플래티넘 포럼을 하는데 이제 저녁에 인정식을 하거든요. 첫날 저녁에 인정식 할 때 맨 마지막을 가장 이제 핀이 높은 순서를 높은 분이 맨 나중에 이제 그 인정식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달성자분은 루비와 플래티넘 동시 성취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루비와 플래티넘이 돼야지 옛날에 2천만 했던 그 루비가 다시 돌아가지고 루비 조건도 따단 해가지고 루비 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루비 핀을 달시기 위해서는 꼭 유자격 플래티넘을 달성을 해야지 루비 핀을 달성할 수 있다. 대신 보너스는 바로 이거에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7년 전에는 이 V 타입으로 되는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GAR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연간 그룹 PB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12번은 큐테이블 12번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큐가. 근데 12번을 가는데 한 번이나 두 번 몸이 아파서 마감 안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드리는 아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큐테이블이 인정돼야지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되고 위에 스폰서도 또 뭔가 파운더스 PT가 돼야지 또 본인도 이제 또 파운더스 PT 돼야지 또 인정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폰서한테도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V라는 게 뭐냐면 나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다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현재 플래티넘인데 제 밑에 다운라인 그 제 파트너분이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먼저 됐어.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 V볼륨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바닥까지 다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자, 이 V 개념은 어떻게 되냐? 자, SP 유자격을 최소한 10개월은 해야 돼요. 10개월. 10개월은 하고, 그리고 나부터 바닥까지 다 V볼륨은 다 통틀어 해가지고, 1000만 PB 12개월에 120%.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옛날 컨설턴트 분들 제가 이제 그 직원들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교관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직원들한테
1억 4,400만 PB, 144, 1억 4,400만 PB 이상이면 이 V 조건으로 큐테이블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SP 유제격을 10개월 했어. 2달 빵꾸가 났어. 그렇지만 V가 다르게 독립된 거 빼고 나머지를 다 긁어 모았을 때 개인 그룹 PB를 해서 1억 2천만 PB가 되면 그것도 큐테이블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여기 보면 9월 달 한번 볼게요. 9월 달에 1,000만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건 개인 그룹도 1,000만, V도 1,000만이에요. 10월 달도 1,000만, 1,000만. 근데 아쉽게도 11월 달에 200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12월 달 볼게요. 1,000만. 그리고 1월 달에 한그룹 독립에 400만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한그룹 독립 400만이니까 400만하고 1000만 합쳤고 1400만이 V 볼륨이 되고 이 독립된 거 빼야 되지 개인 그룹이잖아요. 그게 400만이 그룹 P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월 달 1000만, 3월 달 1000만, 4월 달 1000만, 5월 달 1000만, 그리고 6월 달 한그룹 독립에 400만. 역시 V는 400만, 1000만 다 합쳤고 1400만, 개인 그룹 PB는 400만. 그리고 7월 달에 2천만, 그리고 8월 달에 2천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V 조건으로 봤더니 1억 3,800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44, 1억 4,400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1번 V 조건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2번 조건을 봤더니 개인 그룹만 싹 모았더니 1억 2천만이 됐어. 이런 게 2달만 지금 빠꾸 난게 지금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달성이 가능하고 큐테이블 애근 인정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조건입니다. 사파이어는 제가 이제 하면서 굉장히 저는 가장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의아해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의아했던 게 이 사파이어 조건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잖아요. 가로로 가잖아요. 이렇게 핀을 하려면. 근데 이건 세로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파이어 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개의 유장 레그와 사이드로 400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사파이어 먼스라고 하고요. 혹은 두 번째로 두 개의 유자각 레그 외에 추가로 한 개 더. 그러니까 세 레그 독립이란 거죠. 그런 경우에도 사파이어 먼스라고 인정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9월 달에 두 그룹 독립에 사이드 400만이에요. 그러면 이 달을 사파이어 먼스라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월에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연동이. 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11월 달 볼까요? 세리그가 동시에 성취했어. 그것도 사파이어 먼스야.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두 그룹 독립에 400만, 사파이어 먼스. 4월 달에도 두 그룹 독립에 500만, 사파이어 먼스. 6월 달에 세리그 독립 사파이어 먼스, 8월 달 두 그룹 독립 400만. 그래서 이 사파이어 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달이 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사파이어를 성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를 간다고 에메랄드가 반드시 성취하느냐?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게 조건이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동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파이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에메랄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운드 사파이어 먼스가 12달인 경우에는 파운드 사파이어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도 참 오묘한 게 아까 큐탭 레그 인정 조건처럼 자격 인정 조건, 볼륨으로 가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파이어 먼스를 10달을 했는데 한 달, 2달 빵꾸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싹 볼륨으로 모아. V 볼륨 뭐라고 했죠? 나부터 바닥까지 다. 그걸 해갖고 이것도 외우기 편하라고 제가 맨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냈었어요. 3, 4, 5, 6이라고 그래서 3, 4, 5, 6. 3 다음에 4 다음에 5 다음에 6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4,560만. 3, 4, 5, 6을 외워가지고 3, 4, 5, 6이 되면 이 경우에 파운더 스타페어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조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638 에메랄드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필드에서 한해균은의 6개월 이상 SP 유자격을 달성한 그룹을 3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ABO. 자, A번 레그 볼게요. Q가 6번 했죠. 그리고 B 레그 6번, C 레그 7번 했기 때문에 이 경우 에메랄드가 성취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에메랄드를 보면요. 국제원으로도 또 에메랄드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저도 이제 몇 번은 봤어요. 이제 유에메랄드 아카데미 가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국제원을 가시는 분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한국에서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이 되면서 레그를 펼쳐야지만 국제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에메랄드 자격은 되지만
에메랄드 보너스는 안 돼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0.25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에메랄드 전부들이 있어요. 에메랄드 전체, 그러니까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그다음 저기 크라운 엠버서까지 다 해가지고 다 그 BB 기금을 모아.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이제 설명할 때 직원들 설명할 때 야, 이거 삼성전자 배당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저 같은 소액주주도 있지만 여기 리더님처럼 대주주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주주가 있으면 주식 수 갖고 결국엔 배당을 받죠. 한 주당 뭐 500원 준대, 이번에 700원 준대, 이번 시속도 때 1000원 준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이게 배당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냐? 이것도 내가 볼륨이 하면 볼륨마다 점수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인지가 있어서 내가 볼륨이 작으면 그 주식수가 작고 내가 볼륨이 많으면 주식수가 크다. 그래서 그만큼 볼륨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많이 0.25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메랄드 핀입니다. 이런 경우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Q가 A번 A가 10개, 그 다음 B가 10개예요. 그리고 국제의원에서 저쪽에 이제 중국의 왕서방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보면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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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ID, IQ, ID 해가지고 7번을 했네요. 아, 6번을 했네요. 이런 경우 될까요? 네, 성취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 이 조건은 반드시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다음 파운더스 에메랄드입니다. 한해균 눈에 12개월 동안 SP 유자격을 달성한 3개 이상 후원하는 ABO. 보면 A 레그가 12번, B 레그가 12번, C 레그가 12번 하니까 당연히 36Q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죠. 자, 이 경우에 조금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과연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약간 응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 설명드렸죠. 두 가지 있다. V 조건으로 개인 그룹으로 1억 2천만, V 조건으로는 1억 4,400만 얘기했죠. A 레그 보면 두 번을 놓쳤어요. 네, 아쉽죠. 그치만 V 볼륨으로 1억 4,400만 원 넘었대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B 레그 볼까요? 네, 두 번 놓쳤지만 1억 4,400만, 144, 1억 4,400, 1억 4,400만 넘겼기 때문에 이 경우도 Q12 레그니가 되면서 결국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662, 36그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 많이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한해균 눈에 6개월 이상 SP 유저를 달성한 그룹을 6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ABO입니다. 볼까요? A레그 보면 12번 했고 B레그 보면 6번, C레그 12번, D레그 12번, E레그 7번, F레그 7번. 네, 다 6번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다이아몬드 성취가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원으로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갔는데 이 경우에는 어, 국내에서 최소한 세력은 있어야 돼요. 예, Q 6번 하는 세력가 있고 나머지 세력을 국제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성취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P는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0.25 에메랄드 보너스는 이제 세력가 되니까 가능한데 다이아몬드도 0.25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이아몬드 이상분들 기금을 다 0.25%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식 숫자 배당처럼 주식수만큼 드리는 게 이 배당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우리가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저희가 GAR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요거 그냥 제가 초기 사업자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푸시라는 개념과 파운더스 PT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왜 이게 들어가느냐면 뒤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파운더스 PT는 결국 윕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QC는 뎁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FA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가실 때는 도전하실 때는 레고로도 갈 수 있고 FA 포인트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A 포인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QC 조건인데 QC 조건은 여기 보시면 플래티넘 0.5점, 파운더스 플래티넘 1점, 에메랄드 보너스 수혜자 아까 국내에서 세력인 거죠. 1.5점, 다이아몬드 보너스 수혜자 국내에서 6레그라는 의미입니다.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혜자 6점. 그리고 이렇게 또 플래티넘과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레그당 최대 3점까지 주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PT 레그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저희가 또 3개로 이렇게 레이어가 좀 나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수석 같은 경우는 레그당 최대 6QC, 그 다음에 리더들의 리더에서
더블부터 파운더 스티플 같은 경우는 9. 그 다음에 파운드 카운슬은 12Q.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디자인도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 나중에 요 피는 도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컨설턴트 분들과 상담을 받으시면서 또 이 어떤 목표 설정은 또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GAR이 나왔던, 태동했던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는데 그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좀 역사 공부를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으니까. 태초에 59년도에 당시 이제 핀을 만들었을 때는 레그 기반의 어떤 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크라운 엠버서더 가려면 국내에서 플래티늄이 20레그가 있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게 99년도, 그러니까 아메이가 40주년 됐을 때 드디어 FA 포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레그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다른 길로 해서 우리가 아까 윕스 뎁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윕스로만 가는 게 아니고 뎁스로도 가는 길을 하나 열어드렸어요. 그게 FA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때 파운드 스피티 1점,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해가지고 그런 포인트가 됐는데 진행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 두 갈래 길로 가다 보니까 선택지가 항상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아메이 드디어 60주년 때 어떤 결정을 내느냐? GL이라는 거 만들면서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갈 때는 그러니까 레고로 가는 거와 FA 포인트, 즉 윕스와 뎁스를 하나의 틀 형식으로 이렇게 틀을 만든 거예요. 그 틀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된다고 믿음이 있어서 이 GA라는 거 도입하면서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의 핀이 재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직원분들한테 이제 그 영업 말고 영업 외적인 직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코어 보너스는 뭐냐? 코어 들어요, 코어. 우리 요즘은 코어, 마케팅에서 코어 얘기 많이 하는데, 코어가 뭐예요? 핵심이잖아요, 핵심. 직장인으로 말하면, 핵심이 뭐죠, 코어? 예, 급여. 매월 나오는 급여. 같은 게 코어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 연속 달성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뉴핀 보너스예요.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서 직급이 부장인데, 자, 만약에 부장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2년 정도 부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승진 보너스. 2년 동안 나눠서. 자, 그리고 사업자 성취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아몬드 보너스 수혜자 이상부터 해당되는데, 이거는 창업자가 드리는 보너스야. 쉽게 되면, 임원이 됐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임원이 되면 임원한테 정기적으로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창업자가 드리는. 그리고 코어 플러스잖아요. 아까 1번에 보면 코어 보너스가 있죠. 코어가 약간 급여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급여와 연동돼서 추가로 더 주는 거야. 상여금처럼. 네, 그게 이제 코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신 요 상여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적을 어느 정도 어떤 조건을 실적을 유지했을 때 뭔가 조금 성장하거나 유지를 했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이제 코어 플러스고 그다음에 비전 보너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2년 연속, 3년 연속 성장을 하면 그거에 따른 비전을 성취했다고 해서 비전 보너스라는 걸 드립니다. 그리고 NCA 프로그램은 non 캐시 어워드. 요거는 아메이가 드리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크게 6가지 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 플랜, 이 보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코어 플랜, 코어 보너스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월간 보너스와 하나는 연간 보너스가 있어요. 월간 보너스는 후원수당, 루비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크게 이 4가지가 있고요. 연간 보너스는 제가 앞서 그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얘기를 했는데 0.25%를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무슨 표현했죠? 배당이라고 설명드렸죠. 내가 에메랄드 보너스면 에메랄드 이상 분들 모든 분들을 다 비비를 다 합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 예, 볼륨에 따라서 뭐 1점, 2점 막 이렇게 있어요. 점수를 해가지고 다 나눠서 나한테 주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연도 회계연도 끝나면 이 아메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배당이 500원이다. 이번엔 600원이다. 700원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곱하기 해서 보너스를 드립니다. 그걸 0.25 보너스, 에메랄드 보너스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보너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6레그잖아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1 더하기 1, 7레그부터. 그래서 우리는 스페어 타이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다이아몬드만 가다가 7레그가 있어야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플러스가 돼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로 이렇게 됩니다.
자, 후원수당은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3%, 6%, 9%, 12%, 15%, 18%, 21%. 요거는 20만부터 시작해서 1000만 PB까지. 자, 그리고 후원수당을 계산할 때는 개인 PB와 개인 그룹 PB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PB는 내가 자가 소비해서 구매한 PB. 그 개인 그룹은 나부터 내 파트너들 다 모아가지고 합친 그룹 PB를 말합니다. 자, 후원상은 계산하는 방식은요, 좀 간단합니다. 일단은 전체 PB를 모아요. 그러면 개인 그룹 PB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PB입니다. 다 모았더니. 80만 원 PB가 어디 되죠? 6%잖아요. 즉, 80만 PB의 6%가 아니고, 지금 PB 비율이 1대2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BB의 6%입니다. 그러니까 6%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거는 PB지만, 보너스 계산하는 건 비비입니다. 그래서 160만 비비 곱하기 6%인데 이거 아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들한테 나눠줘요. 즉, 내 파트너가 지금 보너스 받는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20만 PB니까 3%죠. 그러니까 그 비비로 오면 1대2니까 40만이니까 40만 비비 곱하기 3%에 세리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3. 그래서 나는 6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자, 근데 후원수당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리더님? 후원수당은 나하고 내 바로 있는 내 밑에 있는 파트너하고 갭이 크면 클수록 후원수당 많이 받아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실제로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후원수당을 뭐라고 표현하면 디퍼런셜 보너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디퍼런셜. 이 차이를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내가 21%인데 내 밑에 내 F1 파트너가 3%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하고 내 파트너하고는 디퍼런셜이 18%잖아요. 그럼 후원성을 많이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22%인데 내 파트너가 18%야. 그런데 갭은 3%잖아요. 그럼 후원성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너희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후원수당만 많이 극대화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1차 보너스에 묶이는 거예요. 빨리 독립을 시켜야지 내가 에메랄드 도전하고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또 MD 보너스 받잖아요. 리더십 보너스 받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원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2차 보너스 같은 걸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서 설명한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리더님들이 내가 내 파트너를 열심히 키웠어. 후원상을 많이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내 파트너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 비전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내 파트너들이 더 성장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파트너가 드디어 1000만 PB, 드디어 SPQ를 달성했어.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6% 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6%를 받잖아요. 내가 6% 받고 내 스폰서한테 최소한도로 보장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있지만 나 있기 전에 또 내 스폰서도 나를 후원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보장한다 그래서 그걸 최소 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후원, 리더님들 거의 99.9%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직접 후원은 리더 보너스가 6%를 또 보장을 해주고요. 대리 후원하고 그리고 국제 후원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 내가 있는 미국의 이모한테는 2% 가고 내가 서울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나의 기른정 우리 대리 스폰서한테는 4%가 갑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바뀌는데 직접 후원 같은 경우 리더십 보너스 최소 보장액이 PBB 레이쇼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는 168만 원, 106만 8천 원, 106만 8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십 보너스를 내가 최대로 받는 거는 간단해요. 밑에 독립이 됐으면 내가 1000만 PB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000만 같은 경우는 이제 1대2라고 했을 때는 2000만 BB니까 2000만 BB의 6%니까 120만 원은 내가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비 보너스. 아까 루비 핀을 가리기 위해서는 유자격 SP, 아니, 유자격 플래티넘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루비라는 핀을 인정된지만 보너스는 다음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천만 PB를 달성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2% 보너스를 드립니다. 이건 볼륨에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리그 이상 독립이 됐어요. 내가 이제 에메랄드가 있으면 QML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monthly depth 보너스, MD 보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1개월 21% 보너스 수준을 달성한 그룹을 3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SP 이상 ABO 그룹에게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요. 요거는 두 번째 단계, 여기는 첫 번째 프론트라인 이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부터 처음으로 MD 보너스를 달성한 그룹의 첫 번째 단계까지. 그러니까 거의 내 밑에 다라고 보는데 내 밑에 또 에메랄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볼륨.
보면 지금 D, E, F, G가 있는데 이 볼륨이 4천만 PB니까 여기다 1대2라고 PB 비율이 그렇다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 하니까 80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이 받겠죠. 대신 이게 잘립니다. 우리 마케팅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어서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잘리고, 어느 되면 여기서 중간 잘리고, 이렇게 잘리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슬리 뎁스, MD 보너스가 이렇게 좀 대표적인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코어 보너스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여행 점수입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활동했을 때는 이제 여행 점수가 리더십 보너스의 여행 점수, 후원수당의 여행 점수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800만, 그다음에 더하기 맨날 240만씩 해서 800만, 1040만, 1280만 해가지고 240만 점씩 애드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요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는데 잠깐 좀 단점을 말하자면 요게 좀 보너스하고 연동 자체는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회차에 따라 가기 때문에 내가 2회차 갔으면 2회차에 묶여가지고 3회차 점수만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비전 트립의 특징은 내가 보너스 지금 있는 보너스와 연동되게끔 하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해만 따지지 내가 과거에 갔던 횟수에 전혀 상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자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자고요. 그리고 FQ를 프론트 Q를 3개 이상 성장하는 경우 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올해 이제 여행지가 어디죠? 네, 이제 푸켓 가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푸켓을 한 6번 정도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태국의 진주 같은 아주 보석 같은 도시가 바로 이 푸켓 섬입니다. 근데 이 푸켓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죠. 여행 가려면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는 파운드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여행 같은 경우는 볼륨으로 내가 간다. 했을 때는 1억 5천만 PB 이상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년 대비해서 3Q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까 QV, Q1, Q2, SP 조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조건하고 조금 다른 게 독립일 때는 사이드가 680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조건이 하나 되는 거고요. 두 그룹 독립일 때는 원래는 작년까지 680이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에 대해서 400만 원 프로모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개 FQ가 그리고 에메랄드도 전년 대비해서 원래는 3개인데 이번에 프로모션에 올려서 2개. 파운더스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FQ 하나거나 혹은 연간 FQ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1000만 개인 그룹 PB가 성장한 경우에도 역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건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리더님들 요 케이스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성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 트립의 이 여행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보너스와 같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례 1, 2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FQ가 3개 이상 성장을 했고 이 경우에 사이드가 680만에 갔었어요. 사례 1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퍼스널 그룹 인센티브를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론트라인이 성장했기 때문에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가 5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우리 코어 플러스도 받을 수 있는 사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6개 큐를 이제 늘렸죠. 이 경우에도 역시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1000만 원, 그리고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7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행과 보너스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어 플러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 구간에 좀 속한 팀이냐. 요걸 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제가 앞서 서두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 사업자분들에 집중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초기 사업자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플래티넘에 도전한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닝에 도전한다 했을 때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그 다음에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그리고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좀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 보너스 같은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 콜센터도 물론 있지만 저희 전국 ABC에 있는 지역 ABC 컨설턴트 분들도 있고요. 또 본사로 전화해서 본사에서 또 상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Now is time.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 순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결운동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 2월까지 끝나야지 이제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우리 리더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님들 오늘 배운 이 세즈 마케팅 플랜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책 잘 숙지하셔가지고, 리더님들이 더 많은 보상의 과일을 타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